가스 강의를 하고 있는 홍가스입니다. 자, 관련도 문제풀이 16강까지 마쳤고요. 17강부터는 지금 현재 최근 기출문제에 좀 근접한 스타일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길고 문제도 길어요. 자, 문제가 길고 보기도 길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기가 길수록 답은 쉽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기가 길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답이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문이 길수록 답이 오히려 쉽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1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17강은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일단은 화기를 치우고 인명 피해 없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피신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자, 용기 밸브가 누출 시 부은 화기를 멀리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밸브를 즉시 잠근다. 아우 가장 좋아요. 딱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누출된 그 누출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를 잠궈야 되겠지. 이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이거 조심하세요.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밸브 파손으로 누출돼 전부 대피한다. 대피시키는 것도 맞긴 맞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스프 감싸는 거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밸브 잠그고 사람 화기를 멀리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아예 틀린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가스 누출 처리할 때 그냥 놔두고 밖으로 피신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예 틀린 말이고 2번, 3번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1번에 비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문제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장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경합을 벌여가지고 헷갈릴 때는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332번. 자, 연소기입니다. 가스 사용시설 연소기. 우리가 연소기를 사용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스 사용시설이란 뭐야? 개념이. 가스 공급시설 위의 가스 시설로서 내관과 가스 계량기,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 설치 공사 및 내관 연소기를 우리가 사용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배관형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관형 밸브. 우리 배관형 밸브는 뭐가 있어요? 글로브 밸브. 근데 글로브는 여기서 말 안 쓰지. 글로브 밸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체크 밸브. 그 다음에 감압 밸브. 그 다음에 콕. 이런 것들이 다 배관형 밸브입니다. 그랬을 때 연소기 용량이 얼마를 초과하게 되면은 배관형 밸브를 할 수 있느냐? 19,400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세요. 자, 이거 우리 실기에서는 콕의 종류가 나와요. 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콕의 종류를 쓰시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 퓨즈콕에 대해서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과류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콕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 333. 자, 고압가스 냉매 설비입니다. 자, 냉매 설비 기밀 시험을 할 때 압축 공기의 온도가 있는데 그게 140도 이하입니다. 이건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LP가스 저온 탱크에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LP가스 저온 저장 탱크니까 저장 탱크니까 기본적으로 압력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계 관련된 저장 탱크 폭발하기 않기 위해서 진공 밸브가 안전 밸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면 경보 걸리는 경보 설비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감압 밸브는 아니지.
감압 밸브를 반드시 설치하는 건 아니죠. LP 가스의 탱크에 말할 때, 탱크 말할 때. 탱크 말고 배관에는 이제 감압 설비 설치할 수 있지만 탱크 자체에는 감압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음 335. 자, 도시가스 품질 허용 기준. 자, 우리 도시가스 품질 검사 허용 기준인데 여기서 알아놓을 게 검사 항목이 있어. 자, 검사 항목 네 가지가 뭐죠? 유열 연합 이렇게 죠. 유열 연압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량이 있고 그다음에 연소성 분석이 있고 유해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암기해 놓으세요.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뭐예요? 품질 검사지 허용 기준이라는 것은 유해성 분석이죠. 여기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암모니아는 검출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암모니아가 얼마야? 이건 아니지. 이하. 전유황 30, 할로겐, 실록산 10. 또 하나 기억하면 뭐야? 황화수소는 1mg입니다. 자, 요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아주 문제 되게 좋아요. 336. 자, 336은 LPG 용기 충전 시설에서 저장 탱크 폭발 방지. 자, LPG 폭발 방지는 뭐야?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저장 능력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라 이게 돼 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 요거 아니면은 요거네. 근데 몇 톤이야? 10톤이야. 그러니까 10톤, 15톤이니까 10톤 이상이지. 자, 요거 되겠습니다. 여기는 5톤이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저장량이 10톤 이상일 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산기 이상에는 요 폭발 방지 장치 재질을 물어봐. 자, 기사에서는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박판 요것도 알아놓으세요. 제가 가스 강의 기능사지만 산업기사 기능장까지 나올 수 있는 걸 다 해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다음. 자, 고압가스 용기 내압 시험. 자, 용기 내압 시험인데 연구 증가를 물어보면 연구 증가를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구 또는 항구 증가율.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어떻게 해요? 전용적.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용적 증가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연구 증가량이야. 자, 그러니까 전체 증가량을 찾아야 돼. 자, 전체 증가량은 400이래. 그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400이고. 연구 증가량은 얼마야? 220이래. 20. 그러면 40분의 2. 그래서 0.05가 되겠습니다. 0.05. 5%가 되지. 0.05니까 5%가 되겠지? 5% 찾으니까 요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또 뭐냐면은 일반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하천을 횡단하는데 하천을 횡단하는 게 뭐죠? 배관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관이 여기 하천이 이렇게 있어. 하천이. 자, 이게 하천을 횡단하는 거잖아. 이 배관이. 맞죠? 이럴 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천을 횡단할 경우에는 높이는 4.0이다. 자, 우리가 4.0 맞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하고 소하천은 2.5, 그 밖에 좁은 수는 1.2입니다. 이건 1.5네. 1.2m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KS FF 551 찾아보시면은 요게 하천을 횡단해서 매설할 경우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 횡단할 때 매설할 경우에는 외면과 계획하선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하천일 경우 하천. 요게 핵심 뭐야? 하천. 그 다음에 소하천일 경우는 2.5입니다. 2.5. 그 다음에 그 밖의 수로는 요게 핵심 뭐야? 그 밖의 수로는 1.2야. 1.2m.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하천은 4. 자, 하사가 되겠어. 하사. 우리 저 계급 중에 하사, 중사가 있잖아. 사가 기억하고
소하천이니까 요거보다 줄어들면 소는 2.5입니다. 여기 2.5. 그 다음에 그 밖에는 1.5, 1.2m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4m, 2.5m, 1.2m. 자, 나머지는 뭐 안이한 구조로 매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 소하천은 4, 그 다음에 하천은 4, 소하천은 아까 얘기해서 2.5m, 2.5m, 그 다음에 그 밖에는 1.2m. 근데 여기는 1.5가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 고압가스 설비. 자, 고압가스 설비의 내압 및 기미 시험이야. 우리 고압가스 설비는 상용 압력에 곱하기 1.5배. 이게 내압이고. 그 다음에 상용 압력 이상이 AP라고 하는 기미 시험이죠. 그 내압 시험은 상용 압력의 1.1배가 아니고 1.5배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0. 자, 저장 탱크 LPG 사용 시설입니다. 가스 계량기야. 자, 우리 가스 계량기는 기본적으로 30cm를 뛴다, 60cm 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스 계량기니까 일단 30cm 사용 시설이니까. 자, 만약에 전기 계량기는 60cm야. 자, 요걸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쭉 찾아보세요. 30이 나와 있는 게 있어. 딱 보니까 가스 계량기는 굴뚝 및 전기 전멸 교환은 30cm. 30cm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30cm 이거. 사용 시설은 얼마예요? 이 계량기는 30cm고 만약에 배관 이음분은 15cm지. 자, 이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스 계량기는 화기와는 3m가 아니고 2m지. 자, 답은 2번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것도 알아봐야 돼. 여기서 보면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 요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 가스 계량기는 접전굴 30. 요거 맞죠? 가스 계량기는 만약에 이게 계량기가 아니고 배관 이음부라고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배관 이음부라고 만약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얼마야? 15cm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참고로 해놨어요. 자, 제가 홈가스 강의가 뭐예요? 이 문제가 나왔지만 문제에서 다르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다 정리해 주는 게 제 강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세요. 다음 341. 자, LPG 사용 시설에서 LPG 집합 설비가 있는데 저장 능력이 얼마 이하일 때 그 직사광선이나 빗물 노출되지 않게 해야 돼. 무슨 얘기예요? 여기 LPG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차양막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양막을.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몇 킬로냐면 100kg 이하입니다. 100kg 이하. 100kg 이하고요. 그래서 이 집합 설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LPG 용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그럴 때 기준이 뭐냐면은 그 100kg 이하일 때는 이 빗물 방지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나 100kg 초과일 때, 자, 100kg 초과할 경우에는 저장 설비에 넣어야 돼. 저장 설비. 자, 저장 설비를 갖다가 갖춰야 된다. 저장소 또는 이 LPG통을 건물 안에 넣을 수 있는 저장소에다 저장해야 되지. 이렇게 빗물만 또는 직사광선이 여기에 비추지 못하게 칸막이로 차양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뭐다? 100kg 이하냐, 100kg 초과냐. 그리고 여기는 직사광선 빗물이니까 100kg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직사광선이 아니고 저장 설비에다가 만약에 해야 된다. 저장 설비라고 하고 문제가 나오면 100kg 초과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알아놓으세요. 정확하게. 다음. 자, 아세틸렌 용기 제조. 자, 아세틸렌 용기를 제조할 때 갖춰야 할 설비가 하는 것은, 자, 원료 혼합기로 혼합해야 되죠. 원료 공기. 왜? 아세틸렌에다가, 그러니까 카바이트에다가, 자, 이 카바이트에다가 CaC2, 카바이트에다가 물을 섞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세틸렌하고 생석해 나오지? 이렇게. CaO, 여기 CaO가 나오지? 생석해. 자, 이게 생석해. 자,
CA2, C2 합치면 요 아세틸렌하고 여기 CH2 나오고 나머지 뭐가 나와? 이거하고 요거만 합쳐. 요게 뭐냐면 생석회라고 하는 겁니다. 생석회. 자, 혼합기 또 아세틸렌은 물을 섞기 때문에요. 물을 섞잖아, 물을. 카바이트에다가 카바이트에다가 물을 섞으면 가스가 수분이 좀 있겠지. 그래서 건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전을 해야지. 원료를 충전해야지. 충전기 있어야 되겠죠. 소결로는 뭐야, 소결로? 이거는 불탈 소자야. 이게 이 소자인데 이 소자가 뭐냐면은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딱딱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요업공업에서 말이에요. 요업에서 뭐 화장실 세면기라든가 화장실 소변기 이런 걸 만드는 건 요업이죠. 그런 건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 진흙 같은 거를 딱딱하게 하는 거지. 그게 소결료야. 그러니까 아세틸렌 용기 제조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자, 도로 굴착공사에서 손상 방지 기준. 자, 우리 도시가스 배관을 우리가 공사할 때 굴착해가지고 매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착공 전에 도면에 표시된 대로 지작물을 매설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점검 통로는 10m? 10m가 아니고 얼마예요? 15m지. 15m 이상일 경우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때는 2m 이내에는 줄파기 할 때는 우리가 안전관리 입회자가 줄파기를 할 때 2m 이내에는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딱 지켜봐야 된다 뜻이고. 자, 가스배관 주위에는 막 인력으로 할 경우에 1m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은 굴착공사일 때 노출된 배관이 15m 이상입니다. 15m 이상일 경우에는 점검 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다음 44번. 자, 도시가스 배관이 하천을 횡단, 아까 하천 횡단 또 나왔죠? 하천 횡단할 때 이 배관 주위에 흙이 있어. 이 배관 주위에 흙이 있는데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에 이제 가스 배관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해서 횡단을 딱 한단 말이야. 이렇게 횡단을 해서 이렇게 가. 관이야, 관. 이게 가스관이야, 가스관. 자, 이럴 때 요 배관 주위에 흙을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흙을 묻을 때 이 사질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비 흙이 물을 포함하는 비율이 20% 이하. 이 20% 이하를 갖다가 20% 이하 흙을 우리가 사질토라 그래. 그러니까 흙이 있는데 물이 20% 이하에 있는 걸 우리가 사질토라 그래요. 만약에 모래일 경우에는 흙은 그렇고 모래일 경우에는 50%. 모래일 경우는 50% 이상이 되면은 모래는 보통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게 50%가 넘게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사질토라 그래. 그런 사질토일 경우에는 이 방호 구조물을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 비중보다 높아야 되겠지. 이 방호 구조물이 물보다 가벼우면 떠버리잖아. 그 물보다 무거워야지만 이게 딱 가라앉아 가지고 이 배관을 보호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물보다 가벼우면 이게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방호 구조물을 이렇게 해. 근데 이게 흙이야. 근데 여기 물이야. 근데 물보다 가벼우면 이게 떠버리잖아. 이렇게 가벼우면. 그러니까 이 물 비중보다 커야지 이게 다운이 딱 돼서 이 가스관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자, 다음 뭐냐?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 공급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전산화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도시가스 배관을 전산화하는데 이 도시가스 배관을 할 때 시방서가 어떻게 됐으며 설계도가 어떻게 됐으며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도면과 시방서, 시공자는 누군지 알아. 근데 배관 제조자, 이 배관 제조자는 시공사가 중요하지. 시공을 누가 하냐 중요하지. 이 배관 제조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아가 했든 현대가 했든 동국이 했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일단 합격된 물품 합격만 되면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배관은 합격이 돼야 되니까 누가
제조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시공자가 누구냐, 도면이 어떻게 되느냐, 시방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배관 제조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 자, LPG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형 저장 탱크는 3톤 미만을 말합니다. 3톤 미만. 만약에 저장소는 5톤 이상이고 저장 탱크는 3톤 이상이지. 자, 알아놓으세요. 추가적으로. 다음. 자, 에어졸. 자, 에어졸을 있는데 인화성 물질. 우리 에어졸은 인화성 물질이라고 몇 미터? 8m 이상 뛰지. 그래, 암기할 때 에어졸은 8 있잖아. 8. 우리가 영어에서 8은 뭐야? 에어졸을 해서 8 하면 8은 영어에서 8이잖아. 그래서 8m. 영어에서 에어졸은 8이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8 영어에 8 그러면 8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습니다. 재미없습니까? 뭐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면 돼요. 내가 나름대로 암기 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상배관. 자, 우리 지상배관의 외부에 표기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스관이 이렇게 오면은 올라가잖아요. 그 여기에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표시돼 있잖아. 뭐 딱 가스관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죠? 근데 여기에 뭐 화살표도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5도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도시가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사용 가스명이 있고, 최고 사용 압력이라고 하는 2.5kPa이 써 있고, 그 다음에 가스 흐름 방향에는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공급 회사명은 없죠. 공급 회사명 들어와 있는 건 이제 보호프 같은 경우에 뭐 인천 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 회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자, 굴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65m래. 굴착을 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65m야. 그럼 굴착을 했다는 것은 건물 바깥이지. 건물 바깥일 경우에 가스 누출 경보기는 어떻게 해요? 20m마다 하나씩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60이면 65면은 20m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2, 3은 6, 2는 4, 2.5. 그러면 한 4개 정도 되겠네. 3.25니까 답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굴착으로 하면 건물 바깥이니까 가스 누출 경보기는 20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50번. 자, 냉동기. 자, 우리 냉동기에서 고압가스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동기는 몇 톤 이상? 3톤 이상입니다. 3톤 이상. 3톤 이상. 3톤 이상이면 고법을 적용받습니다. 고법 적용받아. 그러면 3톤이 이상이 안 된 거는 고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해서. 법이 적용 없으니까 그냥 기술자가 그냥 자격증이 없어도 이게 무자격으로 가능하다. 자, 무자격은 뭐야? 3톤 이상이니까 3톤 미만은 무자격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돼요. 351. 자,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을 노출해서 설치할 경우는 3cm지. 철판 두께는 최소 10이 아니고 3mm, 3mm. 그 다음에 방호철판 1mm, 1m 또는 뭐야? 0.8m 이상이지.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방호벽 구조 두께가 15. 철근 뭐야? 12, 15, 3.6이지. 두께가 15가 아니고 얼마야? 철근 콘크리트는 어때요? 12cm지. 이거 틀렸고. 방호 구조는 높이가 15가 아니고 높이는 2m지. 2m. 2m 이상이에요. 답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옛날에는 이 옛날 문제야. 옛날 문제는 방호 철판의 크기가 1m로 여기 1m가 돼 있었어. 이렇게 1m. 여기 1m인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 방호 구조물이 어떻게 되냐? 0.8입니다. 0.8m. 80cm야. 왜? 1m하고 80cm는 얼만큼 차이나? 20cm지. 20cm 차이나. 여기 요 지면에서 요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요 왜 그러냐? 요 20cm 차이 나는 이유는 이물질 제거하기 때문에 이물질. 자, 이물질 제거. 알아놓으세요. 다음. 352. 자, 공동주택 등의 도시가스 공급하기 압력 조정기. 자, 압력 조정기는 우리 조정기는 정압기용 조정기가 있고 도시가스용 조정기가 있잖아. 여기서 지금 도시가스 조정기지. 그럼 우리가 저압일 때는 얼마야? 저압일 때는 250, 중압일 때는 150이죠. 미만이지, 미만.
자, 미만이야. 자, 중압이면 150 미만이지. 그럼 100세니까 이거 맞죠? 자, 중압일 때 150세 되면 안 되지. 왜? 149세면은 괜찮아. 그 다음 저압이면 250이니까 250세는 안 돼. 얼마? 249세대까지 가능해. 자, 저압이니까 마찬가지죠. 250세대 미만이야, 미만.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동영상에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저압일 경우에 압력 조정기에 설치 가능한 세대수는, 그러면 저압이니까 최대 설치 세대수는 저압은 250세대 미만이니까 249세대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요거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실기 대비해서 이거 꼭 통째로 외워놓으세요. 통째로. 다음 353. 자, 또 나왔습니다. 고압가스 배관은 하천 병행. 아까는 하천을 횡단하는 거야.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은 횡단하는 것은 이렇게 횡단하는 거고, 여기서 병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스관을 이렇게 병행해서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배관 경과고 내구력 갖는 방어구조 맞죠? 배관 외면 2.5m 매설심도, 그 다음에 하상에 포함하는 게 아닌 게 제외지. 자, 하천의 바닥은 제외한 거지. 제외해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배관 손상하거나 가스 누출할 때는 신속 차단 장치 하는 게 당연해. 자, 이거 알아놓으세요. 배관 외면부터 2.5m,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하천 바닥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하천 바닥. 여기 하천 바닥이야. 병행이니까 여기 바닥이야. 바닥이니까 하천 바닥을 포함한 게 아니고 하천 바닥을 포함하면 안 돼. 이거 포함하면은 하천 바닥하고 하천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말고 하천 바닥을 포함하지 제외하고, 그래서 제외해서 요거는 제외한다, 이런 뜻이야.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병행해야지. 하천 바닥에 바로 하천이 있으면 이게 하천이야. 손이 하천이면 같이 하면 안 되고, 이걸 하천 병행할 경우에, 하천 병행할 때는 요거랑 포함하지 말고 요 밑에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354. 자, 피의관 노출 배관. 자, 사용시설에서 피의관을 노출 배관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우리 30cm 기억나십니까? 여기 뭐야? 지상 배관과 연결할 때는 20이 아니고 얼마? 30cm 이하로 하라 그랬지?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속관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30cm 이하로 노출하는 게, 이게 맞죠? 이거 노출하라 했으니까 30cm 이하. 다음 답이 그냥 30cm만 기억하세요. 30cm 이하로 노출하라. 355. 자, 가스 화재의 종류는 어때요? A, B, C, D가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일반. 자, 이거는 가스하고 유류. 이거는 전기. 자, 이건 금속.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뭐 D급, 이건 식용유 화재 D급이 아니죠? 식용유 화재는 K급이에요, K급. 자, 이건 뭐 유형물에서 나오는 건데, 자, 유형물에서 나오지만 식용유 화재도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 식용유 있는데, 이건 K급입니다. 자, 알아보세요. 다음. 자, 정전기에 대한 설명.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죠?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건조도가 높다는 거지. 건조도가 높으니까 어때? 정전기 발생이 높지? 맞고. 화학섬유로 된 의료는 흡수성이 높다. 자, 화학섬유는 흡수성이 없어요. 흡수성이 낮지? 화학섬유 흡수성이 낮다. 이거 높다는 말이 틀렸어요. 오케이? 정전기가 대전하기는 높지. 대전기 높은 건 맞는데 흡수성이 높은 건 아니야. 왜? 우리 화학용 그 치마 같은 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월남 치마라 그래서 어른들은 알 거야. 몸빼라고 해가지고 요새 보니까 현장에 가면은 막 그 베트남 그 옷 같은 거 있잖아. 그 화학섬유잖아. 그게 막 하면 정전기 막 찌릿찌릿 나오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P가스는 절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액상가스를 이렇게 이송할 때
뭐 5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이제 정전기 발생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자 도시가스 외부 지수 측정하였다 51.52가 나왔다. 품질 검사 우리 도시가스 외부 지수는 얼마야? 51.5에서 56.52 메가줄이지.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36은 이거보다 낮죠. 그 외부 지수 허용 기준 높다? 외부 지수가 허용 기준보다 외부 지수 여기 허용 기준보다 높으니까 불합격이다. 허용 기준 낮지 이거. 이게 낮잖아. 여기 51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얼마 여기야? 36.5이니까 이게 훨씬 높잖아. 이게 높죠? 그러니까 외부 기술 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지 이게. 낮으니까 불합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8. 아세틸렌 성질. 자 우리 아세틸렌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산화폭발, 분해폭발, 화학폭발 있죠? 그 다음에 고체는 안정이고 액체는 불안정이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죠? 자 액체는 고체 아세틸렌이 안정한 거 맞지? 색이 없고 불순물이 있을 경우 아세틸렌 냄새 독합니다. 자 융점과 비점이 비슷합니다. 고체 아세틸렌은 용해되지 않고 승화하죠. 바로 발열 화합물이 아니고 흡열 화합물이지. 그래서 열을 흡수해. 그래서 가압과 충격과 마찰이 돼가지고 1.5기압일 때는 분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해 폭발이 일어날 때 발열 화합물이 아니고 흡열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 자 교량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다. 자 교량에 또 나왔어. 교량. 아까 교량에 횡단하는 경우, 교량과 병행하는 경우 다 암기하고 있죠. 자, 교량 첨가 배관은 강간을 사용한다. 우리 강간 사용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접합. 우리 기계적 접합이라는 건 융차기음을 말해요. 융차기음을 갖다가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제3자 출입이 용이한 교량 배관의 경우 철조망 방호철만 설치한다. 당연하죠. 지진 발생 시 긴급 차단 장치. 우리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 가스를 딱 차단하는 게 몇 메타야? 300m지. 200m가 아니고 300m에 설치하라 그랬지? 답은 옳은 것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교량 첨가 배관에 가해지는 여러 하중에 대한 합성 음력 배관 허용능 초과. 허용 초과가 아니고 이하지 이하. 맞죠? 맞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이제 제3자가 교량에 배관을 설치할 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또는 제3자가 출입이 용이한 교량 설치 배관에게 방호철조망을 설치한다. 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이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1번은 강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 틀리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는 200m가 아니고 300m. 여기는 허용의 초과가 허용의 이하.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0. 자, 용기 안전점검 기준. 자, 우리 용기 많이 나오죠? 용기는 안전점검이 뭐가 있어요? 운반 중에, 그 다음에 보관 중에. 이 두 가지야.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안전점검이니까 뭐 보관할 수도 있고, 운반할 수도 있어. 용기 도sak 표시 여부 당연하죠? 용기 내외면 점검해야 되겠지? 재검사 기간 도래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지? 열량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 상관없이. 상관이 있죠. 그 재검사는 뭐예요? 외관검사, 음향검사, 그 다음에 내압시험, 외관시험. 자, 이러한 시험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열을 받았으면 외관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재검사와 상관없이 말이 안 되지. 뭘 해야 돼? 외관검사, 음향검사, 내압시험, 그 외관시험, 음향시험, 그 다음에 내압시험을 갖다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360,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러면은, 용기 검색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8강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그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1강부터 여기 14강, 저기 13강, 1강부터 13강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왜? 거기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 뒤에 것은 이렇게 제가 말로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설명 계속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앞에 1강부터 10강까지, 13강까지를 많이 보세요. 거기에 보통 엑기스가 다 있어. 아시겠죠? 잘 이해했을 줄 믿고 자, 열심히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카스였습니다.